자, 이번 대장동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대장동 같은 그런 아마 성남시에 있지만은 바로 한 2km 앞이 이 호화찬란한 신도시인데 한 2km 뒤에 이 거의 산기슭에 숨어 있는데 쇠락해가는 집에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온 집을 가지고 살아가던 서민요. 근데 그들에게 어느 날 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나타났고 또 투기업자보다 힘이 더 센 성남시장이 나타나서 땅 내놔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앞세우고 강제 수용을 하니 떠나기 싫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고향에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헐값으로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일부 땅들은 맹지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푼돈 받고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판 땅이 엄청나게 비싸게 택지로 둔갑에 되팔리고 또 거기에 부동산 업자들이 아파트를 씌워서 평당 2, 3천만 원대에 팔아먹는 걸 보고 속이 상했고 자기들은 거기 들어갈 아파트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는 걸 알고 땅을 쳤을 거라고 봅니다. 또 처음에 이재명이 판교 테크노밸리 IT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1,100만 원에 분양하겠다 말을 했을 때 그것도 1,000만 원대도 아니고 1,100만 원대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재선만 되면 몇 년 안에 1,100만 원짜리 아파트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억 조금 더 주면 아파트를 사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억대는커녕 그야말로 그 아파트는 6, 7억대를 넘어가고 또 그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13억까지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쳐다도 볼 수 없는 아파트 가격이 됐고 또 그 가격도 신축하자마자 따블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쳤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집이 없어 성남에 새를 살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부패 네트워크, 투기 네트워크를 추방하고 주민 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재명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집은 아니지만 대장동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보나 했을 건데 턱없이 줄어드는 마지막에는 6.72%까지 줄어들고 370세대 정도로 줄어든 임대 아파트를 보면서 세상에 그 헛꿈이었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달팽이 집과 화천대유라는 칼럼이 생겼어요. 중국 드라마에서 워쥐 그러니까 달팽이 집이라는 TV 드라마가 인기였는데 대도시에 달팽이 집만한 보금자리 마련하려고 피땀 흘리는 서민과 부동산 개발로 돈잔치를 벌리는 업자와 공무원의 부패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자기 이야기로 믿었고 이 드라마가 방송됐던 2009년에는 그 해 유행어가 워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이 대부분 민간 합작으로 이루어져서 토지 소유권이 중국에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100% 민간이 되지 못하죠. 지방 정부가 땅을 팔고 인허가를 주면 민간 업체가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예정 거주지에 살던 주민들은 토지 이용권, 자기가 땅 위에서 살던 권리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하면서 거세게 반발도 하지만 결국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만 이렇게 나오면 엄청난 이득이 보장되니 실패 없이 100% 쫓겨났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 대도시에서는 다 대박인데 그러면 민의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사활이 걸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높은 대장을 잡을수록 사업권을 따낼 확률도 커진다. 이렇게 하며 대장동에서 벌어진 화천대유와 성남시의 민간 합작도 그것과 똑같아. 근데 중국도 대장도처럼 민간 업체가 출자금의 1000배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매각 대금 등 개발 이익은 지방정부의 공식 세수원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높을수록 지방정부도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그래서 민간 합작인데 중국 아파트 분양가는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장동처럼 분양가를 풀어주고 그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설계를 했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포기라고 했을 것이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손해를 입었으니 배임도 된다. 이런 설계자는 중국에서 처벌받을 것이다. 아마 처벌이 아니라 총살당했을 거예요. 관이 개발 이익을 독시하지도 않지만 그러면 민간이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워지란 드라마에는 사장 비서실장이 부패 공무원으로 나오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월급만으로 청렴하게 사는데 근데 휴일에는 화석용차를 몰고 처번 고급 아파트에 살고 민간업자가 몰래 마련해 준 것이고 중국의 뇌물 주고받는 수법이 상상력을 초월해서 특혜를 준 공무원 친척을 취직시키고 그에게 월급을 주고 주식을 나눠주고 첩이 난 자식을 업자 돈으로 미국, 영국 유학을 보내고 값비싼 고스란화 도자기를 길에서 만원 주고 산 것처럼 선물하기도 하고 1원도 직접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서민들은 달팽이 집 산다고 고초를 겪는데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부동산 광풍이 불면 달팽이 집이 날아가 버리고 민간업자와 결탁한 공무원만 배를 불리고 이게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방해하는 적들이라고 부패구조라고 보고 청결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중국의 행태나 대장동의 행태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욕을 하지만 중국하고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중국에도 아무리 뇌물 주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먹고 그러다가 흥다 판타시아가 망하니 어쩌니 하지만은 한국의 대장동 개발 같은 저런 생도둑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이재명의 지지는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과거 노무현식 선동을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을 해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가 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까지 나온가 하면 이게 나라다라는 책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2022년 대통령 선거가 기대된다. 자, 항상 뽑고 나니까 최악이었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왔다. 미래를 예상하려면 그 후보가 걸어왔던 과거의 행동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이 성남에서 대장동에서 백현동에서 위례에서 한 걸 살펴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뻔하지요. 그런데 이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동 세상을 꿈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대장동 개발이 대동입니까? 기가 찰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성과를 내본 사람은 미래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자, 부패한 것도 성과라면 당군일의 최대 비리 성과가 미래에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해먹는 것도 반복해서 해먹다 보면 도둑질이 행동 패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보여준 행동 패턴을 연구하면 된다. 이재명 핵심 지지자가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과거 행동 패턴 반복해왔던 걸 보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고 그들에게 모든 이익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그야말로 생양아치급에 가까운 인물을 오른팔로 두고 해먹었습니다. 강자의 행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억강부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신천지 하천 계곡 불법에 강력 대응했다고 사이다라고 지금 박수를 칩니다. 그요, 하천 계곡이나 신천지 강력해서 사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든 두들겨 잡아도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진짜로 이재명이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두들겨 잡기는커녕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 이재명은 차가운 바닥, 저소득층의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을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고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동세상,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유롭게 사는 세상. 왜 이 세상을 이재명은 대장동에서는 안 했을까요? 백현동에서는 안 했을까요?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면서 왜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서 그는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본 시리즈를 말하며 기본소득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가장 부유한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에게 현금, 개인,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사람, 기본 시리즈라고 하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인데 그 사람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입니다. 교수 출신이죠. 50대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 투기 의혹이 등장하자 모략을 막기 위해 캠프 내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하겠다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투기하는 관계 없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총 58억 9,533억 60억에 가까운 재산을 신고했어요. 신고액이 이러면 실제로 100억도 넘는다 이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이 여기저기에 강남의 청담동 삼입아파트 그리고 분당 임해동의 아름마을 아파트 등도 있고 토지, 건물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남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30억대고 실제 분당 아파트는 10억대 중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우자 명의의 화성상가, 차남 명의의 양주 자동차 시설, 화성상가는 6억, 자동차 시설은 8억 5천쯤 되고 또 경기 양평 횡성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전답 임야, 차남 명의의 도로 등 5억 원대 토지도 있고 서울 영등포에도 3억가량의 대지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을 설계한 자가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대동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유동규를 임용 주도했던 이한주, 이재명의 그 머리 있는 내 브레인이죠. 그리고 유동규는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는 몸 브레인. 그래서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는 과거에 살아온 패턴을 보면 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설계한 자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다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한 일을 보면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보이는 겁니다.